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구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의원들이 박수로 맞이합니다. 의원들과 한 명씩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이 대통령이 연설대에 섰습니다.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히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올해 1분기 정부와 민간 소비, 설비, 건설 투자도 줄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지금은 정부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인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예산안의 세부 내용도 직접 설명했는데요.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추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직접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먼저 소비진장 예산 11조 3천억 원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 중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예산에 10조 3천억 원을 추가한 총 13조 원 규모로 전 국민에 15만 원에서 52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소비 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사랑 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도 말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벤처 중소기업 모태펀드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도 5조 원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 등을 시행하는 내용 등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입 경정은 예상보다 덜 거칠 세수를 미리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달라며 첫 번째 시정연설을 마쳤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그동안 지역 내 총생산은 연간 기준으로 발표했는데요. 통계청이 처음으로 분기로 작성해 지역 내 총생산을 공개했습니다. 올 1분기 대구, 경북, 경남 등 대경권은 지역 건설 경기 침체로 지역 내 총생산이 줄었고 동남권과 호남권 등에서는 서비스업의 증가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연간 기준으로 작성하던 지역 내 총생산 통계를 분기별로 처음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올 1분기 실질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은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동남권, 호남권 등 3개 권역의 지역 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이 0.2% 늘었고 호남권과 동남권은 각각 0.3%, 0.5% 늘었습니다. 동남권의 경우 서비스업과 광업, 제조업이 상승을 이끌었고 호남권은 전기, 가스 등 기타에서 8.6%나 늘며 올 1분기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은 보합세를 보이며 성장률이 0%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와 경남, 경북 등 대경권은 0.4%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경권은 지역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이 마이너스 19.7%를 기록, 감소폭을 키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지역 내 총생산 통계가 분기 단위로 제공됨에 따라 지역의 경제 정책과 지역 간 불균형 축소를 위한 정책에 시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도별 편차도 컸습니다. 경북과 울산은 전년 대비 지역 내 총생산이 각각 1.4%, 1.6% 상승했습니다. 반면 대구와 세종은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의 하락세가 커지며 각각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보면 광업 제조업에서는 충청권이 1.6% 증가했습니다. 1분기 반도체와 전자제품 등의 생산이 늘었던 동남권 역시 1.2% 늘었습니다. 서비스업은 운수창고와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증가한 수도권과 동남권에서 각각 0.9%씩 상승했습니다. 부동산과 도소매업이 크게 감소한 대경권과 충청권은 서비스업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실험적 통계로 공개된 이번 내용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승인 통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